일자 손금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는 단 하나의 줄이 그어져 있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두 줄이 그어져 있죠.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특성은 세계 인구 중 단 1.5%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특성이고 거의 모든 경우 유전적입니다. 역사상 단 50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RH0 혹은 황금의 피라고 부르는 혈액형을 가졌어요. 이 혈액형은 호주 원주민 여성으로부터 제일 먼저 발견됐습니다. 이 희귀한 피는 다른 혈액형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어요. RH 내에서도 희귀한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없어요. 지구 인구 중 3%만이 양손바닥에 알파벳 X자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현상으로 일컬어지며 많은 문화에서는 이를 강한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여깁니다. 약 25%의 사람들은 햇빛에 재미있게 반응합니다. 바로 재채기를 해요. 이에 대한 현상은 설명하는 용어도 따로 있어요. 바로 빛 재채기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햇빛 재채기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의 경우 침이 혀 및 분비선으로 모입니다. 이 분비선을 누르면 침이 앞으로 쭉 발사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순간 입을 벌리고 있다면 액체 포물선이 몇 미터 멀리 날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글리킹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밥을 먹거나 하품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를 닦을 때 실수로 혀로 분비선을 누르면 찌직! 최대 35%의 사람들이 침을 이렇게 발사할 수 있지만 단 1%만이 본인이 원할 때 발사할 수 있어요. 우심증을 진단받은 세계 인구는 1%보다 적습니다. 심장이 가슴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향하는 매우 희귀한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 중 모든 체내 기관들이 몸의 경상 쪽에 위치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눈 백색증은 사람의 눈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모발과 피부도 그들의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밝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백색증 자체도 흔치 않은 특징이지만 눈 백색증이라면 더 희귀합니다. 전문가들은 눈 백색증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약 2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의 확률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관자놀이와 만나는 귀 위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라면 전 세계의 10% 인구 안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멍은 보통 오른쪽 귀에 있지만 귀 양쪽에 다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 구멍은 계속 이대로 유지될 수도 혹은 보조개나 함몰된 점 혹은 작은 혹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65%의 세계 인구는 고리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30%의 사람들의 지문은 소용돌이 모양이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아치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문 유형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아치와 텐트 모양의 아치 지문이 있고 자연재해 소용돌이 모양과 공작새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뉘는 등 이런 식입니다. 과연 누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늑골을 좌우로 1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합 24개죠? 하지만 200분의 1의 확률로 25번째 늑골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늑골을 바로 경추라고 하고 목 바로 아래쪽 그리고 쇄골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양쪽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가적인 늑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특징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25번 늑골이 완전히 다 자라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얇은 조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이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머리에 동그란 가마가 있다면 아마 시계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가마 방향과 더 많이 쓰는 손의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보다 조금 더 많은 오른손잡이들만의 머리 가마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의 경우는 45%나 됩니다. 양손을 포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나요? 만일 오른손 엄지가 왼손 엄지 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50%의 세계 인구에 해당합니다. 49%의 사람들은 왼쪽 엄지가 오른손 엄지 위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약 1%의 사람들은
양엄지를 붙인다고 하네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총 인구의 약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유럽 북쪽이나 북서부 지역의 사람들이죠. 머리색이 빨간 이유는 유전적 변이 때문입니다. 색소는 밝은 구리색과 젓갈색, 주황색, 그리고 붉은 금발 등 여러 색깔로 나뉠 수 있어요. 전체 인구 중 3에서 22%의 사람들이 몰톤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엄지발가락보다 검지발가락이 더 긴 경우를 뜻하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자유의 여신상이 이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런 말해버렸네요. 미안해요. 오직 10,000명 중 2명이 특이한 모양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 중 대부분은 열쇠구멍 모양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증상을 우리는 콜로보마라고 부릅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희귀한 증상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가르친 모든 선생님들이 저보고 눈 좀 더 뜨라고 했거든요. 다른 색의 눈을 가진 증상을 우리는 이색증이라고 부르는데 1%보다 적은 수의 사람만이 이 증상을 앓고 있어요. 눈의 색이 2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갈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죠. 어떤 경우는 눈동자를 감싸는 고리의 색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바로 중앙이색증이라고 하죠. 부분적 이색증은 홍채 한쪽의 일부분만 다른 색일 경우를 일컫습니다. 천무증을 가진 사람들에겐 속눈썹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이 현상은 유전적 변이 탓에 일어납니다.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약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눈꺼풀의 젖은 부분에 위치한 지방 분비선에 눈썹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고 눈물이 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칼슘 섭취량에 일일이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들의 LPR5 유전자는 희귀한 변형을 겪었으니까요. 이들의 초고밀도의 뼈는 거의 부러지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증상의 몇 없지만 단점 중 하나는 수영할 때 물에 뜨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거죠. 어떤 여성들은 슈퍼 색각인 사색 형색각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눈에 있는 특별한 세포 덕입니다. 이 세포는 콘스라고 부르고 일반인들은 3가지의 콘스를 눈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색 형색각을 지닌 사람들은 4개의 콘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색을 볼 수 있어요. DC2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이를 더하고 잠을 덜 잡니다. 니콜라 테슬라,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모두 이 특이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일반 사람들이 수면 주기를 지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또 하나의 유전적 변이는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춰줍니다. 이 유전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몸에게 지시합니다. 아쉽게도 이 유용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고작 2에서 3%밖에 없어요. 오직 4%의 사람들만이 참외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허리의 지방 분포도나 유전성 등의 요소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배꼽을 갖게 될지 결정합니다. 유전자는 여러분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대 25%의 사람들은 슈퍼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눈에 보이는 미각 돌기가 혀에 더 많아요. 이 덕분에 이들은 특정한 맛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달콤한 맛, 쓴맛 혹은 짠맛 등을요. 슈퍼 미각을 가진 사람들은 혀의 고통도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죠.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려고 할 때 나올 자리가 없어서 강제로 끄집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매년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 35%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과 고통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에겐 사랑니가 아예 없거든요. 긴 손바닥 근육은 우리 선조들에게 뛰어난 나무 타는 능력을 하사했어요. 이러한 능력은 더 이상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선천적으로 이를 지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시험해보고 싶다면 손바닥을 평평한 표면에 대고
엄지로 약지를 만지려고 해보세요. 만약 이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손목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과학자들은 티베트인들이 유전적으로 고도에서 살 수 있도록 유전적 변이를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유전자 중 하나는 산소량이 희박한 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는 지구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나저나 이는 사람이 겪었던 그 어떤 진화적 변이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3000년도 되기 전에 이 능력이 발달했으니까요. 회색 눈은 굉장히 희귀한 신체적 특징입니다. 오직 1%의 인구만이 회색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인은 홍채 앞쪽의 멜라닌 레벨이 낮기 때문이죠. 파란 눈도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고작 8에서 17%의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더 희귀한 조합은 빨간 머리와 파란 눈동자입니다. 만약 이 두 특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뼈다는요. 성인의 극에 도달하기 위해 골격은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장과 형성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골격은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재생된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은 항상 건강한 뼈 세포를 갖게 해주고 몸을 지지하고 몸에 칼슘을 공급해줍니다. 신체가 재생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몸은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제가 계산해 드리죠. 자, 이것은 약 15초 안에 우리 몸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동물의 눈은 더운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요. 낙타는 세 번째 눈꺼풀을 특징으로 하는데 양쪽 눈 구석에서 가로질러 쓸어내는 일을 해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더 자주 눈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색 것 보이나요? 그것 또한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흔적에 불과하지만요. 인간의 경우 세 번째 눈꺼풀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때때로 심장박동이 노래의 리듬과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장르의 음악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곡들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효과는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건강한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궁금했다면 심장은 분당 평균 75번 정도 뜁니다. 매년 사람의 심장이 올림픽 수영장 크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펌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더 놀라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장은 몸에서 제거되더라도 계속해서 뛸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는 한 심장이 뛰게 해주는 자체 내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손톱 손질을 받는다면 아마도 발톱보다 손톱 관리가 더 자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과학적 해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손톱이 고대 역사에서 동물의 발톱처럼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은 좀 더 평평해지고 넓어졌는데 명장류가 일상생활에서 돌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일단 손톱이 납작해지면 명장류가 손바닥을 사용할 때 손톱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란 이유에 대해 짧은 대답은 우리가 발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톱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손톱은 더 빨리 자라도록 진화했을 거예요. 신체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다시 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을 칭찬해줄 차례예요. 새끼손가락은 물건을 들고 먹거나 글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지배적인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수치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새끼손가락을 잃는 것은 덜 사용하는 손가락일지라도 손아귀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예요. 거기에 약지까지 잃으면
소나기 힘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해진 또 다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만이 본인의 코 모양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코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예요. 히터, 필터, 가습기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콧구멍 안에는 혈관이 있는 선바 모양의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공기가 우리 호흡기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데웁니다. 코 안에 있는 점액은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들어요. 필터 부분은 코털이에요. 작은 입자들은 이 작은 털에 달라붙어서 꽃가루, 포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화를 보면 심장이 내는 소리가 박동할 때 주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심장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의 개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판막은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심장 안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치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 이를 닦는 데만 약 총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치아는 뼈가 아니에요. 비록 치아와 뼈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뼈와 치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뼈는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치아는 그렇지 않고 한번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증가된 턱 저항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꽤 멋진 특성을 개발한 집단이 있는데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환경은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진화시켰어요. 그건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견뎌야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현실에서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꿈들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꿈이 주로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 또는 렘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로 활동적이에요. 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수면 단계에서 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수면의 다른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적어요. 꿈의 길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몇 초에서 20분,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렘 단계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밤 3개에서 5개의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7개까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꿈꾸는 대부분의 것을 즉시 잊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특한 혀 지문도 갖고 있어요. 연구는 혀에 있는 대략 10,000개의 미뢰들이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미각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가 실제로 후각입니다. 우리가 맛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이에요. 아마도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민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입은 또한 식감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감각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음식의 질감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감각은 압력, 접촉 또는 진동과 같은 물리적 접촉에 의해 활성화돼요. 심지어 통증과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우리는 또한 혀를 사용하여 적절한 씹기와 소화를 위해 음식의 크기, 형태, 중요한 질감을 식별해요. 혀는 또한 날름거리기, 누군가를 놀릴 때 트럼펫 연주에서도 필요합니다.